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사 상식과도 관련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요. 특히 이제 최근 한 공기업으로부터 시작된 땅 투기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시간이 맞는가,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제 여러분 시절을 거치고 직장 생활도 마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사실 이제 대외적인 기관장 같은 데 이제 다시 진출하려고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낙하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말 그 세상을 덮는 그런 그 시대가 과연 맞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좌절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런 게 요즘에 최근의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을 보는 정확한 눈과 그리고 비판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현실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보는 지식인들의 눈, 대학생의 눈은 뭡니까? 현실적인 것을 정확히 짚고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그 관념을 갖고 대안을까지 마련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국가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의와 공의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고 이웃과 사람들에게 떳떳한 그런 관계.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죠. 최근에 우리 신문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별의 순간이라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과연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별 하게 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밤하늘 캄캄한 곳에서 갑자기 별이 쫙 비칠 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어둠컴컴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그 별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한하게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현실을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별은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오가는데 쉽게 말하면 정치판에서 별은 뭡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탑 클래스. 그 별을 본다는 게 군대에서도 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는 임원이고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어떤 그 순간 별을 봤다, 별을 본다, 별의 순간 그러면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까워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별하게 되면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하바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거기에 보면 참 주옥 같은 그림 많이 나가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들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의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멋지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바로 조국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애틋한 어떤 그 마음을 민족의 울분과 저항을 별로 밤하늘의 캄캄한 곳에서 우뚝 자기를 가리키는 별자리 별을 바라보면서 정말 희미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그 하나의 빗줄기를 보는 것처럼 그게 이제 별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또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영어 소설 가운데서 아주 주옥 같은 알퐁스 도데 프랑스 스위스의 프로방스 지방에서 한 목동과 스테파니 공주라는 그 집에 아주 공주 같은 주인집 딸과의 그 목장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앙증맞게 누워있는 그 스테파니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 목동의 어떤 그 아주 그 가슴 아픈, 그렇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소나기 같은 그런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는 알퐁스 도데가 생각하고 있는 별, 물론 알퐁스 도데도 사실 비바나 프란치하고 그 마지막 수업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조국의 프랑스가 그 특히 이제 독일 나치라든가 여러 나라의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어떤 울분을 마지막 수업이라든가 별 이런 걸로 해갖고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거를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과정. 이것도 결국에는 별이죠.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소설 가운데 하나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도 보게 되면 별과 지구별과의 얘기, 이것도 결국에는 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별은 참 우리 사람들에게, 어두운 시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오늘날도 정치인들을 가지고 별의 순간이나 말이 나오게 되느냐. 이 말은 인생에서 별 같은 순간은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보석같이 빛난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에 별과 같은 순간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서 보게 되면 물론 아직 30대, 20대밖에 살지 않은 우리 청춘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별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죠. 인생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할까요? 내 인생의 절정기. It's my ages.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별의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별의 순간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말인데, 독일에서 스테른 하면은 이제 별을 말하죠. 별 스테른, 스타. 그 다음에 스툰데 하면은 시간, 순간. 그래서 이제 스테른 스툰데, 스툰데 하게 되면은 별과 같은 순간, 운명적인 시간, 결정적인 시간,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별의 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스툰데라는 그 말이 사실 많이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스테판 쥐바이크라는 그 오스트리아 그 유명한 작가가 글을 쓰지요. 그게 바로 스타린 스툰덴 데어 맨시하이트, 이게 바로 인류죠. 인류의 별이 되는 순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별과 같은 존재로 나타난 유명한 사람들, 키케로부터 시작해서 위대로 윌슨까지 세계사를 바꾼 순간들, 터닝 포인트, 티빙 포인트,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했던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은 게 바로 이제 스툰덴 데어 맨샤하이트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된 게는 광기와 우연의 역사, 이 책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게 다시 번역이 돼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 번역이 됐지만 최신 완역판이라고 해서 2000년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여기는 이제 탐험가도 나오고 키케르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 인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야말로 별을 본 순간, 운명의 시간, 어떤 순간이었는가, 그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책은 하나 갖고 있는 게 참 좋지요. 여러분이 갖기에 뭐 부담스럽다면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지자체 구립도서관 같은데, 저도 사실 지자체 구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별의 순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한국 정치에 어떻게 이제 인용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모 당의 그 뭐죠? 그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우리 정치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마 이분은 원래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한국 경제 이런 그 실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실제로 이제 부총리까지 아마 또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네요. 그만큼은 굉장히 한 시대의 경제학자로서 많은 그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제 정치에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때 이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슴으로 말하라 아마 그런 책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같이 이제 스터디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정운찬 총리를 가리켜서 정운찬 총장이 아마 별의 순간이다. 상당히 대선에 가까이 왔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별의 순간이나 말이 그때 나오다가 최근에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벌어지다 보니까 또 별의 순간이나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운찬 총리는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이죠. 그 서울대 총장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뭐 동반성장 위원장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원래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조순 총리라고 조순 옛날에 서울시장도 하시고 조순 총리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유학을 가요. 그게 이제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하거든요.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경제학 용어라든가 뭐 전혀 이제 자기가 접해보지 못한 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인터뷰할 때 굉장히 본인이 당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취미 가운데 하나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 정말 프로야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떤 선수보다 좋아하는데 아마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당연히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좋아했겠죠. 미국의 유학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미국 메이저리거 쫙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좋아하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모 선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정 그때 당시는 유학생이었죠. 그 선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교수가 꼬박 죽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깨니까 이제 뭐 경제학에 관련된 것은 저리 던져버리고 메이저리그에 관련된 얘기로 한참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다 채우거든요. 뭐 그럼 뭐 두고 뭐 결과는 뭐 누가 봐도 합격이죠. 왜냐하면은 경제학과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경제학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메이저리그 야구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취미로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당하지 못한다. 그런 맹자의 말도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아하 참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나 일 자체가 굉장히 내 인생의 어떤 이것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에너지다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저도 사실 20몇 년 동안 직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제가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예전에 이제 영주 같은데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대회 때문에 영주를 갔는데 그때 마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영주의 부석사라든가 뭐 무량수전도 있고 여러 소수손 뭐 그런 문화재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가니까 무선 마을인가 거기에 보니까 내과에
애나무 다리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하 이거 굉장히 멋있다. 한 사람밖에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그 애나무 다리길이지만 애나무 나무길이지만 또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비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서로 양보해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게 지혜다. 그걸 많이 느꼈고 제가 외국에 갈 때도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이제 뉴질랜드가 사실 이제 세계적인 음, 그 레저 천국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박 2일 때 예전에 강호동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프, 번지 점프의 어떤 그 메카 같은 데가 이제 뉴질랜드 쪽이죠. 그거 하니까 이제 뉴질랜드가 아주 별이 밝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지역은 이거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왜냐하면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장소라고 해서 그러려면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변에 그 불빛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일부러 개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뉴질랜드 가니까 이제 밤에 어느 그 정사에 가니까 그때 이제 약간 그 구름이 끼었는데 그거를 망원경으로 통해서 이제 별을 볼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로 90불인가 됐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에 진짜 별이지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별이 아니다 싶어서 돈도 아깝고 그래서 저녁에 내려와서 잠을 자는데 밤 2시쯤 돼서 밖에 나오는데 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같이 우리 갔던 연구원 박사께서 그 친구가 이제 오랫동안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반대로 이제 차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 데리고 1시간 정도 밖에 나가서 밤에 별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결정적인 운명의 시간 그걸 가졌는데 지금도 사실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오히려 그 친구가 정말 그 본부장님 때문에 별을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 만일 우리가 공부, 연구, 뭐 자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그것이 함몰됐다면은 우리가 일로 간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일이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 바로 이제 정원전 총리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학 생활에서 꼭 한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서 막 거기 함몰하지 말고 대학 생활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니버셜 보편적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법학까지 다닌다고 해서 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의대 다닌다고 해서 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포츠 과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꼭 나는 뭐 대한체육회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만 가야 된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실 정치학과 교육학을 공부했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을 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대학 생활도 넓게 정말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양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시켜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스타린 스탠덴 데 맨시 하이트에서 스테판 찌바이크가 인류의 별이 되는 순간들, 과학과 우연의 역사, 별이 빛나는 순간들. 어떤 예술가도 하루 20시간 내내 예술가로 살지 않는다. 예술가가 만들어낸 불면의 길과 모두는 드물게 찾아오는 짧은 영감의 순간 거기서 생각난다. 정말 딱 때리는 스파크가 있을 때죠.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이야기꾼으로 추앙받는 역사 역시 최고의 실세 없이 창조자로 살지 않는다. 괴테는 역사란 신의 신비스러운 작업장이라고 정의감에 차서 말한 바가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찮고 평범한 일들이 숱하게 많다. 예술과 삶에서도 그렇듯이 역사의 장에서도 영원히 객들 순간순간이란 드문 법이다. 그거는 어떻게 찾냐? 우연하게 찾아오고 역사의 수천 년 거대한 역사에 보게 되면 우연한 순간에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우연하게 발견된 그런 순간들이 있죠.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항생제도 결국에는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 별이 빛나는 순간은 오히려 어깨의 순간이 태평양이 흘러가는 순간에 한순간에 마주친다 이거죠. 이처럼 극적인 긴장이 가득한 운명적인 시간에 닥치다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삶의 에너지가 충족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꼭 나이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우리같이 이제 교수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순간 하나하나의 극적인 어떤 순간이 결국에는 창작이 되고 역사가 되고 발명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학생으로 살지 말고 번뜩이는 아이들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런 그 광기 역사, 우연의 역사, 그런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별을 보는 순간은 바로 우연스럽게 찾아온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한 선택들은 여러 선택 중에서 내가 선택한 그 one of them, 선택이 하나 이거죠.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내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선택한 하나의 과정이고,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 어려운 선택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눈맞춤, 관계의 힘을 믿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맨 앞에 서고 태도를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뭡니까? 그때는 first deserved, 실력을 갖추라 이거죠. 뭔가 내용을 갖춰야죠. 별의 순간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그 우리가 인생의 하이라이트, 박수를 받는 순간은 많이 있죠. 그러나 박수를 받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거를 많이 지속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 보면은 맥주잔에다가 거품을 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빈 유리 글라스에 생맥주를 딸면은 이 거품이 쫙 나오잖아요. 이게 별의 순간이죠. 그러나 한 1, 2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품이 쫙 사라지죠. 그리고 반절밖에 없는 맥주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퍼스트 디저브, 우리가 별을 보고 나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별을 보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실력, 퍼스트 디저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학생으로서 같이 할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 우리 한국 지식인으로서 그 한국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우리들의 안목, 거기에서 비판, 불평,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별을 딸 수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마치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그 사닥다리를 준비하라 이거죠. 그거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게, 그게 별을 바라보는 인간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제 인생의 중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앞에 나가서 전체 차례야 뭐 교장 선생님께 격려해, 제대장이죠. 제대장을 했을 때 제 아버지께 이런 그 했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의 내 모습과 그리고 애를 키우면서 우리 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학창 시절,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제일 앞에 앉아 일어서서 우리 아버지께 자리가 격려시켰을 때, 이때가 나는 참 그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고 부끄러운 추억도 있었지만, 그때 그 운동장에서 나는 내 인생의 화양연가,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 별의 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 하트 안에 스테렌스tun데 인데 밑에 슐레, 나 고등학교, 내 중학교 시절에 별의 순간을 내가 가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그 별의 순간이 있죠.
이런 별의 순간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지금 멘탈 다이어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절 때는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아버지, 어머니 또 주변 일로 해서 짜증과 투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정말 소중했던 추억들, 가슴 따뜻했던 추억들, 그걸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그 별의 순간들을 꺼내서 현실을, 고통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별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 여러분이 별의 순간을 갖고 있다면 더없이 좋은 시절입니다. 그 별의 순간에 별로만 바라보지 말고 별을 딸 수 있는 실력을 꼭 갖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시죠.